자, 300여 개 단체들이 모인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와 서울시민이 선택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마의 변 그리고 교육 철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게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주 뭐 좋았습니다. 예, 날씨도 좋고. 예. 자, 2024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됐습니다. 예. 소회가 어떠십니까? 그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민주진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저를 단일 후보로 추대해 주셨고 또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방현석 후보나 예. 또 우리 조기숙 그 후보나 이런 분들도 차후에 어제 그제 계속 저를 지지하면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한 분 한 분의 그 눈빛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합해서 반드시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너무너무 제 가슴을 누르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드시 예. 본선 승리를 통해서 그러한 그 여망들을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먼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된 이유는 어떤 데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 참 어려운 셀프로. 질문인데요. 셀프로 본인이 뽑힌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네. 적이 없는데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온화한 카리스마, 온화한 카리스마가 예, 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주변에서 이 극적인 드라마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질문하고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당신에게는 온화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그래서 아 그런가. 예.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네. 그런 그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 교육 현장에도 계셨었으니까 뭐 40년 내내 대학에 네. 있었죠. 예. 학생들을 주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이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예.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 세상의 변화가 어떻구나. 작년의 학생과 올해 학생이 어떻게 다르구나. 그 느낌이 오지요. 그러면서 새로움을 늘 이렇게 충전하는. 예. 그래서 저는 좀 덜 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에너지를 늘 받고 그렇죠. 지내셨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의 선생이다. 음. 예? 내가 선생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나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로부터 배우지요. 어떤 거를 배우셨습니까? 그간. 가장 큰 것은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톡톡 틉니다. 예.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 또 그 질문을 좀 더 다듬어주고 그러면 금방 변하죠. 그 질문들 중에 예. 가끔 생각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감한 질문을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거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저 같이 가자 그러죠.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예.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그 오랫동안의 어떤 쌓여진 그 전통적인 그런 지식이랄지 지혜가 가고 예.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저를 리프레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후보님의 그런 교육 철학이 예. 상당히 좋은데 그런 교육 철학이 지금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예. 발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요? 잘 안 되지요. 그 오랫동안 지난 10년간 이른바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혁신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고 했고 상당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질문하게 하는
질문하는 학생을 만들려고 예.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정착이 됐어요. 중등학교로 가면 중학교로 가면 조금 더 약해지고 고등학교로 가면 더 약해집니다. 왜? 네. 입시 장벽이라는 것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 그 질문하는 학생들을 키우는 네. 그런 그 교육 철학과 현재의 이 입시 교육이 부딪히면 예. 거기에서 이제 번번이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초중등 교육의 그 개혁과 대학 개혁은 예.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대학 교육의 문제와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고 예.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를 갖다가 좀 더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만큼 교육도 이제 선진 교육으로 하는 나라가 된다. 특히 서울 교육은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체 국민들, 서울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교육 공동체 내부의 주체들 이런 분들이 한데 좀 만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우리에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게 우리 앞으로의 그 교육계의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이 가는데요, 후보님. 사실 오마이뉴스가 예. 최근에 제작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예, 예. 예, 괜찮아 괜찮아, 앨리스라는 앨리스. 예, 그렇죠. 영화. 예, 들으셨군요. 이 저 영화에 알고 대해서. 있죠. 역시. 왜 알고 있냐? 네. 사실은 제 서울대학교 제자 중에 어려운 입시 경쟁을 뚫고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체제로는 제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냐? 근데 몇 차례 손을 잡고 만류를 했는데 그냥 나간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 경쟁 중심의 그 교육 체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참 깊은 좌절을 가져오는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괜찮아 앨리스 그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게 좀 쉬고 맞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나이가 지금 속해 있는 세계가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정말로 나의 인간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길인가 그런 회의를 하고 또 성찰을 하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과는 다른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어떤 뭐랄까요 영적 그 영감이랄까요 예. 그런 것이죠. 본인을 스스로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삶의 톤 조절을 해나가는 모습을 아주 잔잔하고 감동 깊게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사실은 전통이 주는 압박, 제도가 주는 압박 여기에 맞서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용기를 누가 주느냐? 선생님이 줘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줘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교육은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끝난 뒤에 관객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랬습니까? 네. 그 얘기해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자극과 아이들의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렇죠. 네. 아이들이 요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요 대부분 70% 이상이 그냥 엎드려서 잔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쟁주의에 아이들이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낙오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70%가 자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능력주의에서 이탈이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직업적인 소명감이나 그 직업 의식을 찾지 못하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간극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중등 학교의 개혁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의 개혁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꼬여 있는 실타래를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바로 그거예요. 지난 그 10년간의 공교육 정상화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학생과 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다른 기준으로 보면 나도 우수한 인재야. 이 사이에서 쓸모 있는
그런 존재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어 넣어줘야 하는가.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과제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준을 갖고 아이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그렇죠. 권위주의 시대에는 획일적인 그런 명령 체계로 학생들이 움직인다. 두 번째는 민주화 시대에는 그걸 갖다 깨 넘어서려고 그런 거죠. 예.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그 다음은 무슨 문제가 오는가? 다원적인 사회가 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창의적인 능력의 첫 출발이죠. 그래서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역량을 키우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창의성의 수준에서 보면 수월성을 가진 창의적 수월성의 과제, 이게 교육 형평성의 문제와 문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육 형평성의 문제와 창의적 수혈성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이게 사실은 앞으로 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핵심적인 과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예.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자가 되셔야 할 텐데. 제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예. 제대로 하셔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예. 꺾고 당선이 되셔야 할 텐데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제 또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후보든지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로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새는 그런데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런 건가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나라 선진국이 온 것은 보수적인 분들의 그런 노력,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어우러져서 이 선진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조 후보께서 보수를 대표하는 분이냐, 아니면 거기로부터 한참 떨어진 그런 뉴라이트적인 그런 분이냐, 저는 이번 선거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한참 떨어진 뉴라이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결이지, 보수 진보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선뜻 동의하기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들다. 예.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제 생각이 맞은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든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선거가 보수 진보의 구도냐, 아니면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로 이번 선거는 바라봐야 한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시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보니까 이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도 하셨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어떤 이런 활동을 예. 하셨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5년에 진실신상규명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우리 시대의 과제 중에 하나구나, 우리 시대의 과제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예. 연구소 일을 좀 맡아달라 해서 그것도 마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저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을 해야 한다. 교수는 아무리 교육과 연구에 바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수의 세 가지 일 중에 하나, 두 가지 일이 아니라 가르치고 연구하고 시대적 과제에는 기꺼이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시대적 과제에 응해야 기꺼이 하는, 응해야 예, 한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요구에서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제가 판단할 때, 그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야,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문제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참여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적 과제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에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지난 할까요? 광복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이 분노를 맞습니다. 느낀다. 그렇죠? 배신감을 느낀다. 심지어 뭐 그런 말도 하셨습니까? 용산에 뭐 밀정 같은 사람들이 예. 많다. 그런 말씀을 그분이 그 허튼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 어렸을 때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한 분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깊이 깨닫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죠. 역사의 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한말의 어려움을 겪고 군대를 강제적으로 해산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무장투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존중되지 않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은 한말의 그런 수치와 3.1운동의 그 민족적 감성과 그 해방 광복 당시의 그런 그 환희와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한다? 광복절에 광복이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담당을 합니까? 말이 아니죠, 그것은. 예. 문제가 확실히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현 정부를 이끌어간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이종찬 광복 회장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저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거 아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교육의 영역에서 보면 예. 첫째는 졸속이죠. 두 번째는 불통입니다. 예. 세 번째는 퇴행이에요. 졸속은 처음에 우리 만 5세 어린이 그 입학 문제, 불통은 의대 정원 문제, 퇴행은 뭡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졸속과 불통 그랬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하나가 더 붙어서 퇴행. 그 고등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이 줄어든 게 R&D 쪽 예산 보충하느라고 고등학교 예산이 오히려 깎인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그건 같습니다만은 관계는 없어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 예. 왜 이렇게 깎인 비용은 거죠? 엄청 깎였던데요. 엄청 깎인 게 아니라 거의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99%. 99%가 깎인 그,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등학교의 의무 교육에 들어갔던 네. 교과서 대금이랄지 이런 거 전부 유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거나 거죠. 아니면 지방 서울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인당 한 뭐 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당 내야 할 돈이 그렇죠. 근데 무상 교육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가면 어디까지 무상 급식까지 잘못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그 단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큰 흐름의 징후로 읽혀집니다. 어떤 흐름의 징후로 하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10여 년간의 그 싸워왔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부 수포로 돌리는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들 전부 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지요. 그런 그 퇴행은 막아야 합니다. 졸속 있을 수 있어요. 불통 의대 그 의대 2,000명 증원, 예. 그 보수적인 분들도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퇴행으로 간다? 그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다. 저는 그걸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교육의 정상화를 뭔가 되돌리려는 그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어떤 하나의 그 가정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지요. 저는 그런 현상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특정 영역에 꽂혀 있다. 그렇죠. 어떤 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응? 그게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 정치를 하다 보면 정책을 하다 보면 한두 개의 실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 판을 갖다가 잘못 읽게 되면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고 더군다나 교육 영역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 혼란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근데 그거 누가 막느냐? 시민들이 막는 거예요. 교육감은 그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갖다 심판한다라고 예. 구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심판하는 거죠. 예?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저는 거기에 같이 예. 시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대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초중등학교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이미 경선 과정에서 그런 비판 많이 받았어요. 예. 저는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은 그 초중등 교육 현장의 디테일한 문제들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 그리고 한국 교육에 나아갈 바를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 설득하고 또 경청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점점점 꿈을 잃어가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옛날 기성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가지고 성공한다. 근데 요새 젊은 학생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아노미적인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죠.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아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뭔가 내 자식을 맡겨도 괜찮은가? 이런 뭐랄까요? 회의적인 또는 불신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죠?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부축에 일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네. 이른바 국가폭력의 상처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전부 모아서 불러서 당신들 참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잘 버텨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펑펑 울어요. 우리 사회는요. 위로가 필요한 사회예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회. 교육 현장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어떤 한 초등학교, 중학교 경험은 없지만 예. 더 종합적이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나다. 그게 키워드로 위로라고 그렇죠. 나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교육감, 위로를 할 수 있는 교육감.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온화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발생하는가?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네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교육감. 그렇죠. 제가 물론 이제 힘이 뭐 지금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했던 키워드입니까?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다른 지금 여기 오마이에서 정하신 겁니까? 위로를 주는 교육감. 오마이뉴스 들어오면서 네. 그 아이디어가 괜찮구나. 위로를 주는 교육감은 너무 좋네요. 이거 좀. 위로를 주는 교육감은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요? 온화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이 오마이뉴스 들어오면서 예.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그래 내가 인정하자. 다른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네. 솔직하게 인정하자. 초중등 교육 경험은 없지만 예.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현재의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면 내 기꺼이 네. 내 몸을 바치리라 이렇게 아. 생각했습니다. 그 위로를 주는 한마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따뜻하게 내뱉을 수 있는 한마디가 괜찮아 앨리스.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앨리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네. 라는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예. 괜찮다. 예.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지금 필요한 너무 사회가 필요하죠. 한국 사회에 바로 그 너무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 이번 교육감 선거 이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그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성적도 있고 조희연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조희연 교육감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알고 평소에도 있습니다. 예.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지난 10년간의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근대 교육 100년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다만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혁신이 뭐지? 또는 또 그 말이야? 라고 하는 약간의 피로 증후군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10년간 거둔 성과는 상당히 큰 거예요. 예. 근데 시민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 1호 공약을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럼 1, 2호 공약 지금 내세운 게 어떤 거죠? 제일 큰 제 1호 공약은 서울 교육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시민들이 좀 더 교육 현장에 교육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교육 공동체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야 한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저희의 그렇죠. 오마이뉴스의 오마이뉴스, 모든 오마이TV. 시민은 기자다. 이거랑 똑같네요. 모든 서울 시민은 음. 교육의 주인이다. 서울 교육의 주인이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 교육 주권 선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예.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막아야 합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고 안오미적인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와 이런 뉴라이트적인 그 역사관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사회를 지켜라 그런 말을 했고 여러분들 파시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건전한 상식이 있어야 건전한 문화적 감수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런 사회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요. 단지 서울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가는가 네. 이미 경제나 문화는 현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교육이나 그런 철학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인가 아니 이런 거잖아요. 철학과 교육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때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죠. 그 방향이 지금 제대로 설정되어야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충실하고 제대로 수행할 인물이 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추대가 어쨌거나 되었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당신이 거기에 맞는 것 같아. 네. 네, 그걸 인정해 준 것이죠. 예. 네. 저는 어떤 그 텔레비에서는 겸손 네, 오늘 나가셨더라고요. 네.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겸손.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낮은 자세에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나아가서 시민들과 네.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서울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셨으니까 학생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들 이렇게 뭐 한 말씀씩 해주실 게 있다면 해주십시오. 예, 제가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서울 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뭐랄까요? 자랑스러운 자부심. 정근식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대략 한 뭐 17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전 투표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얼마 안 남았고요. 예. 본 투표까지 하면 뭐 17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뛰어주시고 또 모실 일이 있다면 또 모셔보도록 하고. 예. 예. 마지막 뭐 우리 시청자 하실- 여러분께 네. 서울시 이 교육감 후보.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 선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의식 펀드에 가입해 주시라는 예. 팻말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학생에게는 희망을, 교사에게는 신뢰를,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주는 교육 현장 꼭 좀 실현해 주세요라고 왕혜천님이 의견 주셨고요. 정근재님도 차분하게 본인의 교육 철학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한국의 학교 현장에는 진짜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왕혜전님 10,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예,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